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판결 반나절 만에 무죄 추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이들과 절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반발이 빗발치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1심에선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는 공소제기라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절윤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당내 이런 요구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자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 함께 싸우는 애국 시민을 거론하며 덧셈 정치를 주장했는데 윤어게인에 대한 구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윤어게인이란 구호에 머무르는 정치로는 중도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징계 절차 중인 배현진 의원은 효력정직,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도부와 법적 공방까지 불거진 상황.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갈등의 골은 끝간대를 모르고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여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제2의 내란과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규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 도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 발언을 확인한 정청래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일반 상식도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민주당은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문을 다시 듣는 기분일 정도로 치가 떨렸다며 제정신이냐고 장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수괴의 국선 변호인, 국민을 향한 공개 테러, 외계인급 현실 인식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 통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범여권에서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가 다시 분출되며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원내대표 명의의 SNS 메시지만 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에다 내란이 실패한 게 가명사유라며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고,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제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 입장문을 통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윤어게인과 우회적 단절 의지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에 윤어게인 절연 선언을 촉구했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담함을 느낀다며 절유는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외연 확장의 과제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보수 텃밭 대구와 험지 나주를 방문하며 본격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을 이야기했지만 명절이 코앞인데 이렇게 듣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윤 어게인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어게인 장동혁 화이팅! 지방선거 패배하시면 장동혁 화이팅!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에 대한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며 모호한 메시지를 되풀이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터진 겁니다.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한 김문수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라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이 장 대표와 가까운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지 12시간 만입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은 또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 권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천 삿바 싸움은 이제 본격화될 분위기.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경우 송파구, 강남구 등에서 배 의원의 공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목요일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반기를 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염려된다며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경찰 수사로 징계 잘못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아 사퇴 요구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당을 덮칠까 후보들의 속이 타들어간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포함해 당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사퇴 요구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친한계에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장 대표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신임 투표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대로 가다가는 당의 내홍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했다며 정치적 해법으로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한가미래는 강연회를 통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움직임도 나섰습니다. 당권파는 재신임 투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자 의원은 100% 수용을 전제로 전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며 투표 결과에 딴소리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냐며 자신도 국회 재경위원장직을 걸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는 경찰 수사에서 징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으로 불린 조정훈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앉혔고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도 띄울 방침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한 전 대표를 축출한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의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봉책만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